11월 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계시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진자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위중증 환자가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데요. 현재도 중증 질환자가 500명을 넘어서 가파르게 증가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종식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먹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면 언제쯤 어떻게 먹게 될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 당국은 이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이제 선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 20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사의 박스로비드 7만 명분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나머지 13만 4천 명분 구매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사 치료제하고 달리 이 먹는 치료제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이 두 회사의 약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 요거 하나로 하나씩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먹는 약 효과가 있을까요? 이 각 회사에서 밝힌 임상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 먼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감염 초기 환자들한테 투여했는데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 환자 사망률 확률이 약 50% 줄었고요. 화이자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가 극적인데요. 증상 발현 시 4일 내에 약을 먹으면 입원 사망 확률이 89%, 그리고 5일 내에 복용하면 85%까지 감소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약 모두 중요한 조건이 앞에 붙는데요. 바로 증상 발현 닷새 내에 4일 내에 복용했다고 하죠. 여러분, 예전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었죠. 바로 로슈샤의 타미플루였습니다. 이 약,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난 후에 이틀 내에 복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인데요. 바이러스 하나가 이제 우리 세포 하나에 침투하면 큰 위험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세포, 저 세포 넘나들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점점 중증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돌멩이 하나 맞는 거는 목숨에 큰 지장 없는데 그 돌멩이가 만약에 몇십만 개, 몇천만 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돌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이런 바이러스의 자기 복제를 막는 활동으로 이 치료를 합니다. 만약 이미 세포에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퍼져 있고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사실상 이런 먹는 치료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이런 초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떤 제품도 1등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마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1등으로 등장하게 될 약은 아마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될 것 같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요, 사실 2013년도에 이미 개발되었던 약이었어요. 인플루엔자와 뇌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데뷔 못한 연습생 시절 아이돌처럼 이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이제 대기 상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이 제약회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로클로로킨도 그닥 효과가 없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는데 약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옆에서 저기 연구원님, 저희 그 옛날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걔 아직도 있어? 그러면은 걔한테 한번 맡겨봐 이랬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경증 중증 질환자 775명을 실험을 했는데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고 사망한 환자가 약을 먹은 환자 중에는 7.3%, 가짜 약을 먹은 환자 중에는 14.1%로 나왔죠.
게다가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 중에 8명은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몰누피라비르를 먹은 환자 중에는 단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이게 조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험을 했던 환자들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형 등 이런 위험 요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이었다는 건데요. 약을 투여하기가 까다로운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 역시 약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물 부작용도요, 살펴보면요, 몰누피라비르를 먹은 12% 환자들이 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대부분은 이런 두통, 복통, 설사 같은 가벼운 경증 질환이었고요.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 중에서도 11%가 부작용을 호소해가지고 실제로 약 자체에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화이자의 박스로비드 역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이자 제약회사 역시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세약 만들기는 그렇고 우리 옛날에 병원에서 쓰던 PF07304814? 우리 말로 치자면 연습생 한 4, 5 이런 거겠죠. 걔 좀 불러와봐 해가지고, 이 친구 괜찮지 않냐? 근데 옆에서 그런데 얘 주사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먹는 치료제로는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뭐 이미지 체인지 해가지고 좀 바꿔봐. 그래가지고 이 약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두되 주변의 화학 구조를 아주 약간 조금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치료제인 PF0732-133이라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89%나 감소한 거예요. 박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 389명 중에 이 3명만 입원을 했고요. 가짜 약을 먹은 385명 중에 27명이 입원을 했는데요. 증상 발현 5일 내에 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10명이나 죽었지만 박스로비드를 먹은 환자는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죠. 즉 사망 방지 효과 100%. 부작용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스로비드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19%만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21%나 되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도 사실상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이자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거 효과 좋네. 그러면은 이 이름을 박스로비드로 바꾸고 근데 뭔가 좀 아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혼자 데뷔시키지 말고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바이러스 치료제 있지, 너는 노래를 잘하고 너는 춤을 잘 추니까 이제 그룹으로 데뷔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러스 치료제인 리토나비르와 함께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두 약 모두 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시간 없고 약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좀 빨리 내려줘, 이런 말이에요. 이 절차가 끝나면요, 아마 내년 2월쯤에는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먹는 치료를 한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급한 사람들,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라든가 앞서 말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위험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가 먼저 될 거예요. 약 효과가 좋고 또 더 어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다면 치료 대상이 점차 확대되겠죠. 그런데 먹여야 할 알약 개수가 좀 많아요. 화이자의 박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저녁 3알씩 총 5일간 먹어서 총 30알을 먹고요.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드 같은 경우엔 아침, 저녁으로 4알씩 먹어서 5일간 총 40알을 먹게 되거든요. 우리 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2알씩 해서 5일 동안 총 10알과 먹는 거와 비교하면 정말 꽤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캡슐 크기도요, 200mg 정도로 타미플루 캡슐 165mg보다 크게 됩니다. 보통 이제 크기를 보면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게 얼마만 하냐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보통 먹는 일반 약 캡슐 크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또 이야기가 많은데,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약 $700, 우리나라 돈으로 82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슷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건강보험으로 나라에서 대부분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국민들은 1만 원도 안 냈었거든요. 이제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 부담은 사실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와 박스로비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백신 안 맞았는데 치료제 나왔다니까. 아, 잘 됐네. 백신 맞지 말고 나중에 치료제 먹어야겠다. 아니면은 치료제 나왔으니까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겠네. 여러분, 만약에 의술이 좋아져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해도 될까요? 안전벨트도 하고 에어백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치료제가 있다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곧 단계적 일상 완화에다가 연말 모임, 송년회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두기도 잘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 펭귄 약사가 이제 드디어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TVN 교통방송에서 오후 5시에 약사가 설명하는 재밌는 이야기 메디슨 카운셀러라는 제목으로 매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라디오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약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